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수 힘차게 치신 분들에게 29회 시험에 특별히 영광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4페이지죠. 오늘 그 마지막인데 제가 양독수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나오셨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4월 말이 되면 이렇게 꼭 항상 해마다 보면 파장분위기란 말이죠. 이제 5월 달에 제가 바로 첫 주부터 양독수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수업을 잘 듣고 그래야지 이제 5월 달에 또 요약집으로 핵심 요약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쫙쫙 요약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쭉쭉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제 벌써 빠지신 분들은. 자, 244페이지 펴놓으시고 교명주택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배웠고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또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는데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바로 오늘은 244페이지부터 바로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5월달에 이제 바로 양도세 다시 한번 또 요약집을 볼 거니까 244페이지 보니까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자 있죠. 양도세 우리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인데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 과세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겸용주택 판정이 의미가 있고 최근에 이제 계산 사례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옛날에 초창기 때 겸용주택 과세 비과세 면적 계산은 계산 문제가 나왔다가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기준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의의는 제가 읽어보면 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겸용주택 처리 방법을 보니까 한쪽 가르친 1번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택 면적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이때 비과세되는 전체 이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 요거 주택 부수토지 요거 하고요. 비과세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역은 도시역 밖은 10배 이내 부분 비과세하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판정하는지 2번과 3번 둘 중에 이제 적은 것을 비과세하는데요. 표에 있다가 정리되어 있고 한쪽 가르친 2번을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 있어서는 건물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 토지 면적은 또 이건 이제 암기분하게 되는데 결론이 바로 그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의 내용만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겸용주택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과세 비과세 면적 그럴 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자, 전부 주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거 면적이 있는데 건물의 연면적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저 중에서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제곱미터다.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예? 몇 제곱미터가 비과세예요? 100제곱미터에서 전부 주택을 보면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을 보니까 100제곱미터 전부가 100제곱미터가 전부 요거 이제 비과세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이렇게
자, 그 아래 부등호를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의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령에서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면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주거와 주거 이해 면적이 있는데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이 있는데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주거 부분만 주택. 자, 그래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고 자, 주거 이해 면적이 60제곱미터다 그러면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몇 제곱미터면요? 40제곱미터.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40제곱미터는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요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겸용주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토지에 대한 건 일단 부속 토지 비과세 과세 면적은 일단 따지지 말고요. 건물만 보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등호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등호가 두 개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부등호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한번 살펴보면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 살펴보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거를 주택면적이에요.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주거부분만 주택이고 자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암기를 나중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우리 배웠으면 겠죠? 그거 헷갈려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된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거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봤어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재산세 어떻게 판단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 근데 재산세에서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만 돼도 주거면적이 주거용 상면적이 50% 미만일 때는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주택면적이 1구 건물 50% 기억하고 1동 건물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거부분만 주택이었고 그죠?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아이고 벌써 멍하니 다 까먹어가지고 벌써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이 표현인데 나중에 이제 계속 비교해 드립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주택이잖아요.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분만 주택인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주택 겸용주택 요거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데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우냐? 자 부등호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호 한번 외치면 돼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아셨죠, 여러분?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뭐 웃기만 하고 그래. 해야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요. 겸용주택, 양도세에서 어떻게 외운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우리 요 맨 끝에 계신 사장님은 제대로 이런 거 해보셨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보다 주거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거 일단 보시고요.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분에 대한 그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요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별변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하고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볼 때는 안 분해요. 이 겸용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요거하고 안 분해한 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별변과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적 요 판단은 계산 문제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용주택 건물에 대한 것만 일단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등호 주택이 뭐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분만 주택. 요거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 겸용주택의 판정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참고 삼아서. 그 다음에 다만 여러분들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상가, 11층부터 뭐 30층까지는 아파트 이런 거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지 겸용주택이 아닙니다. 자, 이거 그런 거하고 비교하시고요.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입니다. 자, 우리 고가주택이라는 거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실지양도한 거에 9억 원 초과
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까지는 근데 비과세하고 9억 초과 부분은 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분하게 되는데 양가로 1번 고가주택의 범위에서 의의보입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미추리죠 실지거래가액 합계